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을 위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생각은 쉼없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께 귀한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걸으시던 한 어르신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땅을 보다가 우연히 스님의 바지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쩡한 젊은이가 어쩌다가 스님이 다 되셨는가. 그 어르신의 눈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님이 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스님이라면 어딘가 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사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화를 듣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누가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절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깊은 뜻을 담고 있어도 그저 새파랗게 젊은 중에 치기 어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젊은 스님이 하면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현실의 벽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말하는 사람의 나이나 외모, 배경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낼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해와 인식,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좀 있습니다. 자,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다리는 굵고, 꼬리는 가느다랗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대부분 코끼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코끼리의 코, 돼지 같은 꼬리, 굵은 다리,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를 보기 이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칠판입니다. 코끼리 그림은 칠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보인다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리학은 대부분 칠판에 그려진 그림, 즉 우리의 분노, 슬픔,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코끼리는 왜 슬퍼 보이는가? 이 코끼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바탕, 바로 칠판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코끼리가 그려지기 전의 칠판, 코끼리가 지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칠판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코끼리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칠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칠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 사무치는 그리움, 뼈에 새겨진 원한과 같은 감정들도 결국은 칠판 위에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만남을 통해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노나 슬픔이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비로소 온갖 감정들이 칠판 위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려지는 바탕인 칠판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라 하고 어떤 분은 본성, 또 어떤 분은 정신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자와 토끼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사자는 고기를, 토끼는 풀을 먹었던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청도 출신인 어떤 스님은 화가 일주일 뒤에 꿈에서 그 일이 생각나야 비로소 난다고 하시더군요. 성격 급한 제가 느끼는 화와 그 스님이 느끼는 화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단어의 의미를 통일하는 작업, 즉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약속부터 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알식자를 씁니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은 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이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 즉 식입니다. 이 초콜릿이구나라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작용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초콜릿의 색깔과 모양을 본 것입니다. 눈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그 사이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뿅 하고 태어납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눈과 차라는 대상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초콜릿이라는 생각은 내 눈에 원래부터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 자체에 들어있었을까요? 만약 눈에 생각이 있었다면 초콜릿이 없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초콜릿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콜릿의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초콜릿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생각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아니죠. 생각은 눈과 대상, 이 둘이 만나는 순간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박수 소리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났습니까? 오른손에서 났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생각은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통찰하시고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 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을 알 수 없는 생각 역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마주쳤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지금 그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반갑다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 반가움은 몇 초나 머무릅니까? 금방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생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한자어로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1초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헛개비 같은 생각을 우리는 과연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믿고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무상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기억의 주머니라고 정의합니다.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진 생각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릴 적 칭찬받았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담기는 주머니,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그릇에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예쁜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지만 온갖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쌓여왔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름, 직업, 출신 학교,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본래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살면서 나중에 얻어진 기억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의 주머니, 즉 지나간 과거의 총합을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주거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도 그 유골함을 끌어안고 여보, 밥 먹어, 여보, 춥지 않아? 라고 말을 거는 어리석은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살아있는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고 외치는 것은 죽은 아내의 유골함에 밥을 차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칠판의 비유에서 말한 칠판 그 자체입니다.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바탕. 생각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 정신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한다고 합니다.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화무쌍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무 생각 없는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며칠 밤만 새워도 미칠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 고요한 정신의 품에서 쉬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 불가능합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 역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입을 여는 순간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그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담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곳에 불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듯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결과를 통해 그 생각이 나온 근원인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만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 근원인 정신의 자리를 지혜로써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이 내가 아님을 압니다. 슬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슬픔을 보는 존재이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슬픔과 기쁨, 그 양쪽 모두로부터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존재. 이것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관성의 힘, 즉 업의 흐름이 우리를 예전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성찰,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볼 때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라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억들을 계속해서 마음의 주머니에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과 같은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그 무엇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변치 않는 푸른 허공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번뇌의 먼지가 일어나더라도 그 바탕에는 늘 깨끗하고 고요한 본래의 정신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본래의 고요한 정신 안에서 깊은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을 위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생각은 쉼없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께 귀한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걸으시던 한 어르신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땅을 보다가 우연히 스님의 바지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쩡한 젊은이가 어쩌다가 스님이 다 되셨는가. 그 어르신의 눈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님이 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스님이라면 어딘가 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사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화를 듣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누가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절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깊은 뜻을 담고 있어도 그저 새파랗게 젊은 중에 치기 어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젊은 스님이 하면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현실의 벽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말하는 사람의 나이나 외모, 배경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낼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해와 인식,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좀 있습니다. 자,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다리는 굵고, 꼬리는 가느다랗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대부분 코끼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코끼리의 코, 돼지 같은 꼬리, 굵은 다리,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를 보기 이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칠판입니다. 코끼리 그림은 칠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보인다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리학은 대부분 칠판에 그려진 그림, 즉 우리의 분노, 슬픔,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코끼리는 왜 슬퍼 보이는가? 이 코끼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바탕, 바로 칠판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코끼리가 그려지기 전의 칠판, 코끼리가 지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칠판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코끼리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칠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칠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 사무치는 그리움, 뼈에 새겨진 원한과 같은 감정들도 결국은 칠판 위에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만남을 통해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노나 슬픔이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비로소 온갖 감정들이 칠판 위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려지는 바탕인 칠판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라 하고 어떤 분은 본성, 또 어떤 분은 정신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자와 토끼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사자는 고기를, 토끼는 풀을 먹었던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청도 출신인 어떤 스님은 화가 일주일 뒤에 꿈에서 그 일이 생각나야 비로소 난다고 하시더군요. 성격 급한 제가 느끼는 화와 그 스님이 느끼는 화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단어의 의미를 통일하는 작업, 즉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약속부터 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알식 자를 씁니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은 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이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 즉 식입니다. 이 초콜릿이구나라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작용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초콜릿의 색깔과 모양을 본 것입니다. 눈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그 사이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뿅 하고 태어납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눈과 차라는 대상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초콜릿이라는 생각은 내 눈에 원래부터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 자체에 들어 있었을까요? 만약 눈에 생각이 있었다면 초콜릿이 없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초콜릿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콜릿의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초콜릿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생각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아니죠. 생각은 눈과 대상, 이 둘이 만나는 순간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박수 소리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났습니까? 오른손에서 났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생각은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통찰하시고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 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을 알 수 없는 생각 역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마주쳤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지금 그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반갑다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 반가움은 몇 초나 머무릅니까? 금방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생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한자어로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1초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헛개비 같은 생각을 우리는 과연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믿고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무상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기억의 주머니라고 정의합니다.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진 생각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릴 적 칭찬받았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담기는 주머니,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그릇에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예쁜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지만 온갖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쌓여왔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름, 직업, 출신 학교,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본래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살면서 나중에 얻어진 기억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의 주머니, 즉 지나간 과거의 총합을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주거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도 그 유골함을 끌어안고 여보, 밥 먹어, 여보, 춥지 않아? 라고 말을 거는 어리석은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살아있는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고 외치는 것은 죽은 아내의 유골함에 밥을 차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칠판의 비유에서 말한 칠판 그 자체입니다.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바탕. 생각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 정신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한다고 합니다.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화무쌍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무 생각 없는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며칠 밤만 새워도 미칠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 고요한 정신의 품에서 쉬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 불가능합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 역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입을 여는 순간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그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담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곳에 불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듯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결과를 통해 그 생각이 나온 근원인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만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 근원인 정신의 자리를 지혜로써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이 내가 아님을 압니다. 슬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슬픔을 보는 존재이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슬픔과 기쁨, 그 양쪽 모두로부터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존재. 이것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관성의 힘, 즉 업의 흐름이 우리를 예전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성찰,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볼 때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라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억들을 계속해서 마음의 주머니에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과 같은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그 무엇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변치 않는 푸른 허공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번뇌의 먼지가 일어나더라도 그 바탕에는 늘 깨끗하고 고요한 본래의 정신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본래의 고요한 정신 안에서 깊은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을 위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생각은 쉼없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께 귀한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걸으시던 한 어르신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땅을 보다가 우연히 스님의 바지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쩡한 젊은이가 어쩌다가 스님이 다 되셨는가. 그 어르신의 눈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님이 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스님이라면 어딘가 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사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화를 듣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누가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절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깊은 뜻을 담고 있어도 그저 새파랗게 젊은 중에 치기 어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젊은 스님이 하면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현실의 벽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말하는 사람의 나이나 외모, 배경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낼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해와 인식,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좀 있습니다. 자,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다리는 굵고, 꼬리는 가느다랗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대부분 코끼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코끼리의 코, 돼지 같은 꼬리, 굵은 다리,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를 보기 이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칠판입니다. 코끼리 그림은 칠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보인다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리학은 대부분 칠판에 그려진 그림, 즉 우리의 분노, 슬픔,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코끼리는 왜 슬퍼 보이는가? 이 코끼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바탕, 바로 칠판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코끼리가 그려지기 전의 칠판, 코끼리가 지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칠판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코끼리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칠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칠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 사무치는 그리움, 뼈에 새겨진 원한과 같은 감정들도 결국은 칠판 위에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만남을 통해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노나 슬픔이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비로소 온갖 감정들이 칠판 위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려지는 바탕인 칠판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라 하고 어떤 분은 본성, 또 어떤 분은 정신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자와 토끼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사자는 고기를, 토끼는 풀을 먹었던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청도 출신인 어떤 스님은 화가 일주일 뒤에 꿈에서 그 일이 생각나야 비로소 난다고 하시더군요. 성격 급한 제가 느끼는 화와 그 스님이 느끼는 화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단어의 의미를 통일하는 작업, 즉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약속부터 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알식자를 씁니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은 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초콜릿이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 즉 식입니다. 이 초콜릿이구나라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작용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초콜릿의 색깔과 모양을 본 것입니다. 눈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 그 사이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뿅 하고 태어납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고 화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눈과 차라는 대상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초콜릿이라는 생각은 내 눈에 원래부터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콜릿 자체에 들어있었을까요? 만약 눈에 생각이 있었다면 초콜릿이 없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초콜릿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콜릿의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초콜릿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 생각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아니죠. 생각은 눈과 대상, 이 둘이 만나는 순간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박수 소리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이 박수 소리는 왼손에서 났습니까? 오른손에서 났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두 손이 마주쳤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생각은 어디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곳도 없고 사라지는 곳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통찰하시고 생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 없는 자식과 같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근원을 알 수 없는 생각 역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이 마주쳤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지금 그 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반갑다는 감정을 느꼈지만 그 반가움은 몇 초나 머무릅니까? 금방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생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한자어로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1초도 머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 헛개비 같은 생각을 우리는 과연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믿고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무상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기억의 주머니라고 정의합니다. 찰나에 생겨났다가 사라진 생각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릴 적 칭찬받았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 억울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 담기는 주머니,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그릇에 된장을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되고 예쁜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지만 온갖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 자체에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쌓여왔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름, 직업, 출신 학교,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본래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받기 전에는 이름도 없었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살면서 나중에 얻어진 기억의 조각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의 주머니, 즉 지나간 과거의 총합을 나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주거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도 그 유골함을 끌어안고 여보, 밥 먹어, 여보, 춥지 않아? 라고 말을 거는 어리석은 남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살아있는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라고 외치는 것은 죽은 아내의 유골함에 밥을 차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칠판의 비유에서 말한 칠판 그 자체입니다.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바탕. 생각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지만 이 정신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한다고 합니다.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화무쌍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무 생각 없는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며칠 밤만 새워도 미칠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 고요한 정신의 품에서 쉬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생각을 없애야지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 불가능합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 역시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입을 여는 순간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그 자체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담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곳에 불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듯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결과를 통해 그 생각이 나온 근원인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흙덩이만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 근원인 정신의 자리를 지혜로써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이 내가 아님을 압니다. 슬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슬픔을 보는 존재이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슬픔과 기쁨, 그 양쪽 모두로부터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각을 알아차리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존재. 이것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관성의 힘, 즉 업의 흐름이 우리를 예전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과 성찰, 즉 수행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볼 때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라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억들을 계속해서 마음의 주머니에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각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산과 같은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아는 그 무엇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 너머에 변치 않는 푸른 허공이 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번뇌의 먼지가 일어나더라도 그 바탕에는 늘 깨끗하고 고요한 본래의 정신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본래의 고요한 정신 안에서 깊은 평화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음을 위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생각은 쉼없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괴롭게 만드는 이 생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본래의 평온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께 귀한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가 허리가 굽어 땅만 보고 걸으시던 한 어르신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땅을 보다가 우연히 스님의 바지를 보고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쩡한 젊은이가 어쩌다가 스님이 다 되셨는가. 그 어르신의 눈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스님이 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스님이라면 어딘가 좀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사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화를 듣고 저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종종 누가 말하는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절다는 이유로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깊은 뜻을 담고 있어도 그저
새파랗게 젊은 중에 치기 어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스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젊은 스님이 하면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라는 현실의 벽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말하는 사람의 나이나 외모, 배경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실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눈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낼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견해와 인식,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칠판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좀 있습니다. 자,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가 큽니다. 다리는 굵고, 꼬리는 가느다랗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대부분 코끼리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코끼리의 코, 돼지 같은 꼬리, 굵은 다리,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를 보기 이전에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칠판입니다. 코끼리 그림은 칠판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칠판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판이 보인다고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적인 심리학과 불교 심리학의 길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심리학은 대부분 칠판에 그려진 그림, 즉 우리의 분노, 슬픔,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코끼리는 왜 슬퍼 보이는가? 이 코끼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하고 묻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 심리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바탕, 바로 칠판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코끼리가 그려지기 전의 칠판, 코끼리가 지워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칠판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코끼리 그림을 지운다고 해서 칠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칠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 사무치는 그리움, 뼈에 새겨진 원한과 같은 감정들도 결국은 칠판 위에 그려졌다가 사라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 어떤 만남을 통해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분노나 슬픔이 존재하던가요? 아닙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비로소 온갖 감정들이 칠판 위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려지는 바탕인 칠판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분은 마음이라 하고 어떤 분은 본성, 또 어떤 분은 정신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자와 토끼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사자는 고기를, 토끼는 풀을 먹었던 것처럼 같은 단어라도 듣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충청도 출신인 어떤 스님은 화가 일주일 뒤에 꿈에서 그 일이 생각나야 비로소 난다고 하시더군요. 성격 급한 제가 느끼는 화와 그 스님이 느끼는 화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용할 단어의 의미를 통일하는 작업, 즉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약속부터 해야 합니다. 첫째,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알식자를 씁니다. 안다.